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함께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많이 무거운데 어떤 주제 다루게 될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주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봅니다. 네, 주식시장 경기 침체 이제 반영인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더 나오면서 하락 쪽으로 쐐기를 박을 것인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좀 과도기 정도로 봐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님, 나오고 있는 어떤 지수 낙폭의 수치라던가 테슬라 이런 폭락 부분 이런 거를 보면은 겁을 조금 먹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위험 전조 증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폭락으로 가는 어떤 전조 증상인가, 말이 조금 많네요, 오늘. 우리가 보통 시장을 바라볼 때 늘 봤던 거는 주요 매크로 지표를 봐왔고, 그 다음에 시장의 추세 흐름을 봐왔어요. 근데 보이는 그대로를 해석을 해보면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중요한 기로점이었습니다. 아직 주간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제의 조정으로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그 와중에 만약에 주간에 반등이 나오면 그 부분은 좀 봉합이 되기는 한데 지켜봐야 되겠고요. 주간 기준 그러면 지수의 반등이 필수 요소예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도 추세 플레이를 하는 미국의 참여자들도 여기에서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늘릴 수가 있겠죠. 네.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시장의 면면을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주의 할인 국면이에요. 그만큼 금리라는 요인을 안고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할인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할인가에 이거를 사는 용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가 과연 좀 의문이 드는데, 일단 이 정도로 지수 낙폭이나 종목의 하락이 나와버리면 심리적으로 일단은 압박을 좀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보면은 지금 성장률 전망을 골드만에서 많이 낮춰 잡았더라고요. 그죠? 네. 미국 경제가 올해 침체기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GDP 데이터를 봤을 때는 경기는 호황 국면이었어요.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랬는데 올해 넘어와서 데이터의 수정을 통해서 GDP 데이터 그대로 도출을 해보면 침체로 가는 국면이라고 해석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은 선행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조정이 나왔느냐라는 점인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성장률을 반영하면서 이게 침체로 간다라는 국면이기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 와중에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의 바톤을 이어받은 극초기죠. 극초기다 보니까 굳이 뭔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작년에 테크는 강했고 그 와중에 시장을 계속 캐리하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 부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라이버를 걸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진행하기로 한 LNG와 관련된 프로젝트 부분 같은 경우도 아직 자본의 단행도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점은 트럼프 1기 때도 어떤 면면들이 나타났냐면 관세, 그다음에 기타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도 개입,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았죠. 그 부분을 통해서 끝내 시장은 반등의 요소가 나타났었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보여지는 이 성장률의 데이터로는 침체 국면에 돌입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침체 국면에 돌입할 만큼 미국이 굳이 놔둘 필요는 없겠죠. 이게 관세 측면에서도 미국에게 유리하게 가지고 가는 상황이고 그와 함께 지금 아직 정책적인 측면에서 자본 지출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시장은 돌아설 수 있는데
그 시기 안에서 좀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거는 좀 인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고통을 감내하자고 얘기하는데 과연 버틸 투자자들이 있을까? 그래서 그죠. 자금도 지금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될 거다 뭐 진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11일에 지금 핵심 CEO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한다고 또 밝혔네요. 네. 백악관에서 이런 부분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만 저 질문을 더 드리자면은 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번 주 안에. 네, 그 방어 지금 기대 요인이 뭡니까? 추가 하락 방어 요인이요? 이게 여기에서 미국 시장에 추가 조정이 나오면 네. 침체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예, 이 네. 구간에서 네. 예, 이만큼의 하락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침체구나. 뭔가 모르는 시스템 리스크가 있구나라는 레벨까지 지금 밀렸거든요. 그때는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예, 지금 여기에서 더 밀린다라고 하면 예. 우리가 모르는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언제나 봐온 게 주요 매크로 지표를 봤잖아요. 네네. 뭐 금리 부분, 10년물 국채 그런데 4.1 정도. 이건 안전자산 선호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나머지 뭐 달러와 비트코인도 비정상이죠. 8만 달러 붕괴됐죠. 예, 박스권 하단을 깼죠. 네. 이게 유동성이 여튼 지금은 위험 자산으로 쏠리지는 않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침체에 대한 지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은.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한 단계 지수가 레벨 다운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뭐 시스템 리스크는 있는 것이다. 있는데 네. 뭐 그러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여기에서 주식을 과연 줄일 것인가, 예, 줄일 것인가 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살펴보는 거죠 이번 주를. 네. 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시장도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연초 이후 올라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희망을 가지면서 유턴을 해서 국내 증시로 자금을 다시 넣는 투자자들도 있었거든요. 네. 국내 증시 반응 어떻게 할까요?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저도 어제 미국 시장을 보지 않고 아침에 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조정이 컸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네. 아까 얘기했던 부분 미국 시장이 우선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 그럼 이게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밀릴 수 있으나 네. 이게 뭐 한 3% 이상 밀릴까? 이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정도 지수 레벨 상황에서 개파락을 하면 코스닥이 700 정도였어요. 네. 이게 700을 깬다라는 거는 기존에 들어왔던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팔고 나간다라는 점이었다 보니까 뭐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단단하게 방어합니다. 700은. 네. 그죠. 네. 여전히 개별주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어요. 네네. 상대적으로 강한 쪽. 경기 침체를 가정하면 우리는 주식을 다 팔 게 아니라 실적주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은 그렇게 찾아야 됩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개별주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가 아직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라는 징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겠습니다. 그죠. 네. 다만 이제 고점주들의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거기에서는 약간 낌새가 안 좋다라는 생각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전력주, 조선주 이런 것들. 맞아요. 이게 주가가 떠 있는 거는 기정사실화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 고점 대비해서 뭐 지수가 뭐 10% 이상 조정이 나올 때는 다시 돌아설 때는 기존에 강했던 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낙폭과대 쪽으로 먼저 초점을 맞춰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 실적주 그다음에 강했던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다시 퍼질 거예요. 근데 지수가 지금은 낙폭과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냥 나온 조정. 네네. 나올 수 있는 조정. 우리 시장은. 네. 네네. 주가들이 빠르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뭐 굳이 주식을 빠르게 줄일 필요는 없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줄일 필요는 없고 미국의 반등 한번 보고 그게 나오면 그냥 뭐 조금 더 컨디션을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죠. 이게 되게 모호할 수 있는데 네네. 우리가 보면 제가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 작은 종목들까지 다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등에 대한 순서가 이제는 바뀌잖아요. 밀렸으니 뭐 낙폭과대 그다음에 뭐 실적 이런 쪽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시나리오는 두 개를 봐주셨단 말이에요. 미국장이 여기서 추세 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 아니면은, 버티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전자의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국내 증시도 대피는 일단 해야 됩니까? 네. 국내 증시 또한 액션을 취해야 되고요. 이게 침체 국면이 온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 할인 요소가
현가로 이제 되는 거죠. 미래 가치를 가지고 오던 쪽을 네. 조금 더 현재 가치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성장주 같은 경우는 할인이 많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격이 더 밀릴 수 있으니. 그렇군요. 이 대신에 그러면 현재 나오는 실적과 미래 나오는 실적의 이 수치 같은 경우가 명확하면서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쪽. 그렇다 보니까 침체의 국면에서는 당연히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되겠지만 그 와중에 선택해야 되는 주식은 실적이 답보되는 쪽 같은 경우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승전 실적으로 어쨌든 시장은 어려워도 전략은 요약을 하고 계신데 지난해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하루 만에 M7 시총이 1,100조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의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많이 베팅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용기를 내서 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조언해 주신다면요? 미국 시장도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네. 뭐 먼저 낙폭과대 이런 쪽이 주가가 올라올 수는 있죠. 뭐 에너지 이쪽 같은 경우가 뭐 가장 먼저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고 에너지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배당 측면에서 네. 계속 개런티가 되는 쪽들 그런 쪽들로 포트 교체를 하는 게 지금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뭐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이제 포트를 조금 조정하자. 네네.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주식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보통 보면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정부가 아직 LNG 관련된 부분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쪽은 먼저 반응을 했어요. 뭐 피팅이라든지 조선, 뭐 강관 이런 쪽이 반응을 했는데 네네. 미국은 아직 반응을 하지 않았죠. 네, 어쨌든 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새벽에 하긴 했더라고요. 네. 에너지부에서 미국 네. LNG 사업에. 그런 네. 점이 있다 보니까 네네. 미국에서는 옥시덴탈이라든지 옥시덴탈. 아니면 여전히 원전주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많이 나왔죠. 아, 원전주가 많이 네, 밀렸군요. 뭐 소형모듈 원전 쪽, 뭐 뉴스케일 파워 이런 쪽은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네. 뭐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침체에 대한 국면 그러면 금융주가 할인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반등이 나올 때는 강할 수 있다 보니까 네네. 금융주까지 함께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전략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신교진이 베팅의 입장에서 저가 베팅에 들어간다면은 미국 주식이 지금 낫습니까? 국내 주식으로 사는 게 낫습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미국이 낫습니다. 미국이 나요? 예, 미국이 아. 조정 폭을 감안을 했을 때 아하, 지금 네. 상대 비교를 한다면 미국이 좀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긴 해요. 너무 지금 과도하게 또 할인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자금이 일단은 들어가게 될까 아니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하나의 또 강한 한방 뭐 돈을 푼다던가 네. 여러 가지 뭐 정책 방어를 또 할 가능성이 조금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할 수 있어요. 네, 네. 이게 지금은 좀 깜깜하잖아요. 침체가 네, 네, 온 것 네. 같고 그다음에 시장은 자고 깨니까 뭐 엄청난 조정이 나왔고 추세 측면을 보면 단기 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한데 트럼프 정부 자체는 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받은 이 약간의 네네. 뭐 눈으로 보자면 버블이 있는 주가 수준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굳이 계속 캐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네. 빌미를 쓰는 거죠. 뭐 경기 침체 데이터 뭐 이런 빌미를 통해서 조정이 나오고 그러면서 뒤에 이제 뭐 부양이라든지 그런 부분 뭐 지금 예정된 뭐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진행을 하면서 주인공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난세의 영웅은 분명히 탄생을 합니다. 근데 그 범위를 좁혀주신 게 실적이 좋은 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쪽을 대피처로 선정해 주실지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적이 답보되는 쪽이 명확한 쪽은 미용기기 쪽입니다. 미용기기. 네, 우리가 만약에 침체가 왔을 때는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거는 사치제 쪽. 네. 그다음에 사치제와 함께 웰빙 쪽 같은 경우는 소비를 줄이지를 않아요. 중간 과정이죠. 그런데 극도의 침체가 오면 이제 필수 소비재 말고는 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침체에 반영이 된 상황인데 우리가 소비를 극도로 줄일 만큼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소비재 관련된 부분은 미용기기 관련된 부분은 네. 실적에 대한 연속성이 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록 어제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뭐 시장 조정을 통해서 엔터주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어제 엔터주 왜 그렇게 많이 밀린 거예요? 아무래도 뭐 주가 단기로 많이 상승을 이유를 했으니, 못 찾았어요. 상승했으니 그래요? 뭐 차익 실현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다음에 JYP 네. 엔터는 실적에 대해서 톤이 약간은 좀 조정, 네. 이연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조정이 나온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하고 실적 잡아주실 게 꼭 그 정도? 더 없나요? 조선주 같은 조선이요? 경우도 뭐 네. 오늘은 조정이 크죠. 네, 그러게요. 최근래 조정이 큰데 이 또한 뭐 고점 대비해서 많게는 한 30% 조정. 네. 이 30% 조정이 나오면 다시금 뭐 충분히 포트에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열어둡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또 실적이라는 또 명언을 저희가 들어봤네요.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오늘 뭐 고점주 가운데 흔들리는 종목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컨센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찾아낸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장의 추세 하락으로 갈 것인가 아닌지가 결정이 돼 판가름이 돼 또 이번 한 주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의 운명도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촉을 곤두세우고 이런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전략의 변화구가 필요하다면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순발력도 필요한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